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 버텨온 커리어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 인식도 괜찮다 보니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큰 고민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퇴 후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공무원이라 해도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달려오며 회사 혹은 기관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의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60세에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털어놓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언젠가의 미래의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사례 1 62세 민원 업무 담당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62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과장 직함으로 은퇴하셨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만년 해결사로 불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좋았고 민원인을 대할 때 특유의 친절함으로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직에서 일할 때처럼 부지런 떨 필요도 없고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부서원들과 함께 뭔가를 추진하는 맛도 사라졌죠. 한 달쯤은 드디어 푹 쉴 수 있구나 싶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대요. 곧바로 찾아온 건 강렬한 소속감 상실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가야 할 직장이 없으니 오랜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TV나 유튜브 보며 시간 보내다 보면 벌써 저녁. 그나마도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이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연금이 제법 나오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은 상태가 너무 힘들다며 우울감이 심해 병원 상담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 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적 문제보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심리적 혼란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사례 이 60세 구청 세무 담당 퇴직 후 영락 없는 백수 신세가 된 박 팀장님. 박 팀장님은 60세에 딱 맞춰 구청 세무 담당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세무 관련 지식을 살려서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했지만 준비하려고 마음먹으니 이미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공부 습관도 많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격증 준비를 시작해보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의욕이 뚝 떨어졌고 아예 집에서 쉬며 지내는 쪽으로 마음을 접어버렸다고 해요. 처음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 이라며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려 했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니 돈도 예상보다 꽤 들고 무엇보다 이젠 움직이기가 귀찮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아내분이 당신이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니까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며 폭발해버렸다고 해요. 주변에서 공무원 퇴직했으니 노후 보장이 확실하겠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확실한 노후가 아니라 그냥 빠듯한 노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아이들 결혼 비용이나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안 행사 등을 대비해야 하니 마음 편히 돈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죠. 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면 삶이 팍팍해지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찾아오는 무기력증이 정말 크다고 하십니다. 3 사례 58세 조기퇴직 선택 후 사업 준비하다 실패한 이 사무관님. 마지막 사례로 이 사무관님은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건강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조기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관리직에 있다 보니 책임이 막중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 좀 편해지자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한 거죠. 문제는 퇴직 후 뭘 할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작은 음식점을 차려볼까? 아니면 기술학원을 다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경험이 없던 김밥집을 덜컥 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때 모았던 퇴직금과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손해본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죄책감과 난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위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해도 본인은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대인관계도 점차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다른 일을 찾아보는 대신 일단 다시 휴식을 취해야겠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나를 지켜주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으니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퇴직 후 진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위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 공무원 생활이 꽃길인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또 사회적 인식이 좋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조그맣게라도 미리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기보다 재직 시절부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취미 수준이라도 키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사진, 글쓰기, 봉사활동 혹은 간단한 재능 기부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기만의 취미나 능력을 조금씩 개발해두는 거죠. 둘째, 퇴직 후의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정 금액 나온다고 해도 가족 상황이나 각종 지출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 내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재무 설계를 해두고 꼭 필요한 지출 항목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정년퇴직자 또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관련 봉사 공익 업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소속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일이에요. 공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퇴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단을 만들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맺은 말. 결국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이라는 말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년을 보장받든 그렇지 않든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점차 약해지고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기간도 길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불안에만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 를 고민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수록 더욱 타인과 소통하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전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던 김 과장님도 결국 지자체 문화예술사 봉사를 시작해서 요즘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죠. 박 팀장님도 아내와 함께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도 재미있는 거였나 하고 느끼고 있고요. 이 사무관님도 김밥집 실패 후에 지역 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2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주변에 얘기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60세 퇴직 후 미칠 지경이 아닌 60세 퇴직 후 이제 진짜 즐겁게 산다. 라는 말을 어느 날 우리가 웃으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다 출가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요? 70년생 박정수 씨가 겪는 올해로 만 55세. 2년 전 희망퇴직을 하고 지금은 월 1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과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얻은 월세 수익 90만 원을 더해 매달 27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혹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 돈으로 과연 9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엔 온통 불안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수입과 내 집이 있어도 공허함과 불안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년생 은퇴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은퇴 후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론 은퇴는 자산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합니다. 일살에 1집은 있는데 살고 싶진 않아요. 혼자 남은 70년생 여성의 고백. 서울 강서구에 20년 넘게 살던 70년생 이정화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2 자녀 모두 독립했고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역세권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섞을 사람이 없고 친구들조차 다들 바빠져 이제는 약속을 잡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내 집인데도 어딘가 감옥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상할 이유가 없고 저녁이 와도 반길 사람이 없죠. 노후의 집은 있어도 삶의 관계망이 없다면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평소보다 소통의 밀도일지 모릅니다. 해결의 힌트. 평생을 함께할 친구 12명을 만드는 것이 연금만큼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소모임 등을 통해 소속감을 복원하세요. 이 사례 이 연금도 받는데 왜 불안한 걸까요? 매달 230만 원 받는 전직 은행원의 삶. 70년생 김영수 씨는 은퇴 전 시중은행에 다녔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23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집은 자가, 자녀는 출가. 지출도 딱히 많지 않은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다음 달에 사고가 나면? 병원비가 갑자기 수천만 원 나오면? 아무리 준비해도 예측 불가한 일이 너무 많아요. 김 씨는 매일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하며 한 달 생활비도 최대한 아껴 씁니다. 이렇게 되니 삶은 점점 축소되고 불안은 커져갑니다. 해결의 힌트.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최소한의 의료 대비 체계를 갖춰 놓으면 마음이 다릅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3살에 3 은퇴하니까 내가 누구였는지 잊혀져요. 32년 직장생활 후 백수가 된 남성. 김선호 씨는 55세에 대기업을 명예퇴직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고 직책도 이사급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후 느낀 건 단 하나.
내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젠 누구에게도 내가 필요 없다는 느낌이 더 무서워요. 연금도 자산도 나름 탄탄한데 그는 하루하루 허무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 거지?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네요. 해결의 힌트?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역할은 계속돼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루틴을 갖고 의미 있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글쓰기, 강의, 취미활동, 후배 멘토링 등은 정체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돈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생활에 큰 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노후를 생존이 아니라 삶의 의미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도 연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연결돼 있고 무엇을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는지, 내 삶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것들이 빠진 노후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조언. 1. 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평생을 커버할지 보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2. 관계를 관리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연금보다 귀한 노후 자산입니다. 3.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찾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는 꼭 찾으세요.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난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은퇴 준비는 시작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주제. 집도 연금도 있는데 왜 불안할까? 은퇴 후 삶의 심리적 사회적 리스크 요인 분석. 1. 배경 자산이 충분한데도 불안을 느끼는 이유. 은퇴자 중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금 소득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도 심리적 불안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상실, 사회적 고립, 건강 불안, 역할 상실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주요 원인 요약. 경제적 준비와는 별개로 정서적 안정은 따로 준비되어야 함. 은퇴 후 소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 사회적 관계의 단절 및 존재감 상실.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와 정보 부족. 2. 핵심 정보 및 전문가 분석. 정체성 상실 직업 기반 자아의 붕괴. 많은 은퇴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업으로 답해왔습니다.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은 자존감 하락, 무기력증, 우울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부터 제2의 역할을 설계할 것, 예 강사, 멘토, 자원봉사 등. 정체성 전환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집단 상담 권장. 사회적 고립 관계의 약화가 불안으로 이어짐.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관계망의 붕괴는 정서적 고립으로 직결됩니다. 전문가 조언. 지역 커뮤니티 활동 문화센터, 동호회 등 참여를 통한 관계 회복. 매주 최소 2회 이상 대면 또는 전화로 사회적 접촉 유지 권장. 건강 불안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와 돌봄에 대한 공포. 의료비, 요양비 등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은퇴자에게 가장 큰 불안을 야기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은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전문가 조언.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기본적인 보장 체계 점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로 불안 감소 가능. 경제적 불확실성, 고정 수입이 있어도 안정되지 않는 이유. 고정연금 수령자가 있음에도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연금이 과연 물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한 대형 변수의 의료비, 자녀 지원 등에 대비한 유동성이 부족하면 위기의식은 가중됩니다. 전문가 조언. 예산표를 통한 지출 구조 분석과 지출 상한선 설정. 비상금 성격의 자산에
612개월 생활비 수준 확보 권장. 지속 가능한 투자, 자산 채권, ETF 등을 통한 보완 수단 고려. 3. 실제 사례에 따른 분석 요약. 사례 자산 상태 주요, 불안 요인 전문가적 분석. 1번 여성 은퇴자, 사별집, 자녀 독립 외로움, 고립 감관계망 재구축 필요 소속감 회복. 2번 전직 은행원 연금, 자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보험 체계 정비 및 소비 구조 점검. 3번 대기업 퇴직자 자산, 연금 정체성 상실임이 있는 역할, 회복 필요, 제2프로젝트 설정. 4. 결론 은퇴 준비는 수치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준비 항목 설명. 1. 심리적 준비 정체성 변화에 대한 수용, 새로운 역할 탐색. 2. 사회적 준비 인간관계 유지 및 회복. 3. 건강 대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재정적 대비. 4. 재무적 구조 연금 외에도 유동성 자산 확보 및 지출 계획 수립. 마무리 권장 사항 요약. 나는 왜 불안한가?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라. 자산 부족인지, 건강 걱정인지, 외로움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비재무적 준비 정서, 관계, 역할가 핵심이다. 불안은 돈보다 고립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은퇴 후 삶의 설계도를 새롭게 그릴 것. 의미, 소속, 건강, 관계를 포함한 삶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면 내 노후를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은퇴 후 여러분을 기다리는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봅시다.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충격적 현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1. 평생을 바쳤는데 내 노후는 어디에?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어요.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 봉양까지. 그런데 정작 제 삶은 없었더라고요. 이 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60년 대생, 즉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은 쓸모없다는 느낌과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60년 대생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공감과 통찰을 제공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집 한 채 남았는데 생활비는 부족해요. 김철수 CO 19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 외곽에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관리비, 건강보험료, 생활비는 김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결혼 준비로 여전히 손을 벌리고 정작 본인은 병원 갈 돈이 부족합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훈. 노후 준비는 단순히 집 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례 2.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은퇴 후엔 나만 남았어요. 박정자 C 62세는 자녀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며 박 씨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져 집에서 TV만 보며 지냅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않고 박 씨는 홀로 남겨진 기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은퇴 후엔 나를 챙겨줄 사람은 없네요. 교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커뮤니티를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외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례 3.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고요? 현실은 달라요. 이상훈 씨 65세는 젊은 시절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학비를 뒷바라지했고 자녀들의 결혼식 비용도 모두 부담했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자식들이 나중에 돌봐주겠지라고 믿었지만 자녀들은 은퇴한 이상훈 씨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더라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네요. 교훈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되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부담 없는 관계를 위해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2. 은퇴 후에도 희망은 있다. 위 사례들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준비하고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충격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한 3가지 전략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철저히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세요. 소자본 창업, 자격증 취득 혹은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균형 잡힌 독립을 유지하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3. 마무리하며 나를 위한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하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많은 60년 대생 은퇴자들이 퇴직 후 삶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빈손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은퇴 후 빛나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방법. 돈의 흐름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특히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을 소진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자산 축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소규모 창업으로 나만의 소득 창출. 김영식 씨 62세는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든 소득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좋아하던 베이킹을 활용해 작은 홈베이커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약간 들었지만 동네 주민들과 SNS를 통해 꾸준히 고객을 확보하며 은퇴 후에도 매달 5,08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소소한 수익이지만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두 번째 해결책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기회 확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관련 자격증, 혹은 가벼운 기술직 자격증은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60대에도 적합한 직업군은 지역사회와 연결되거나
유연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연금과 자산 배분의 재설계. 단순히 연금만 믿기보다는 은퇴 후 지출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배당금 또는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이 있습니다. 2. 심리적 독립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이들이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새로운 취미로 삶의 활력 찾기. 박정자 씨 61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무기력증에 빠졌죠.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박 씨에게 자기만의 시간을 주었고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감까지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요가를 기다릴 정도예요. 두 번째 해결책 지역 커뮤니티 참여.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때는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 강좌, 봉사활동 혹은 중장년층을 위한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은퇴 후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례는 은퇴 후에도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연결되기. 자녀들에게 기대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 부모와 자녀 간의 기대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대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선언.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독립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워주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자녀와의 정기적인 소통. 한편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가족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라. 가족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은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지금부터가 진짜 내 삶이다. 60년 대생 은퇴자들은 분명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스스로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독립, 심리적 독립, 그리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나만의 새로운 은퇴 후 라이프를 설계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은퇴 후 인생은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찾는 여정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휴식이 찾아왔다 며 여유로운 일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막상 은퇴 후 1년만 지나도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라는 허탈함과 더불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놀며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재정은 흔들리고 건강은 약해지며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특히 60대는 체력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은퇴 후 남은 2030년이 비참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놀다간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놀다간 망가지는 이유와 대안. 이후 재정의 위기. 은퇴 후 소득원이 없으면 저축한 돈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현실에 놀랄 겁니다. 사례 1 아파트를 팔고도 부족한 은퇴자 김씨. 김씨는 은퇴 후 넉넉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소박하게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외식, 여행, 가벼운 취미 활동 등으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충격적으로 남은 돈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죠. 그때서야 일을 찾으려 했지만 60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안 소소한 일이라도 지속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살린 컨설팅, 동네 강의 혹은 소일거리로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이후 이 건강의 악화. 놀면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례 2 퇴직 후 운동을 멈춘 박씨. 박씨는 은퇴 후 편하게 쉬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소파에서 TV만 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몸무게는 늘고 관절염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 일이 반복되자 그는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대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걷기, 요가 또는 가벼운 자전거 타기 등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삶관계의 단절과 고립. 은퇴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혼자가 된 정씨. 정씨는 퇴직 후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자 그는 점차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대안 지역 사회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를 공유할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은퇴 후 놀기만 하는 삶은 재정, 건강, 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작은 준비와 노력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득원을 만들어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여라.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반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라. 관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세요.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놀지 말고 무엇이라도 하라는 말이 결코 지나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비참함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핵심 전략.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꾸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재정, 건강, 인간관계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재정 안정. 작은 소득원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소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연금에 의존하지만 이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득 활동은 자신감과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사례 자투리 시간으로 월 50만 원 벌어낸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주 23일만 출근했지만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액수보다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전문가, 조언 경력을 살려
소소한 소득원을 만들어 보세요. 강의, 자문, 프리랜서 작업 등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관리. 체력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시간은 늘어나지만 체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걷기 운동으로 인생을 되찾은 김 씨. 김 씨는 퇴직 후 체중이 늘고 관절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과 운동을 권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0분만 걷자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동네 공원을 매일 걸었고 6개월 뒤에는 체중이 줄고 건강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걷기, 요가, 수영 등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3. 인간관계.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직장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을 잃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동호회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은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지만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삶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조언.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잡는 법. 1. 작게 시작하라.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큰 결단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소득, 가벼운 운동, 소소한 인간관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꾸준함입니다.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루틴은 은퇴 후의 삶을 규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재정, 건강, 관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자신을 관리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함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과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